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정각입니다. 황출세 자 3부 시작합니다. 범야권의 대권 판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춤하는 동안에요. 국민의힘 잠룡들은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고 몸도 풀고 있습니다. 자, 본격 레이스에 앞서서 자신의 장점 최대한 부각하고요. 존재감 키우고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서겠지요. 자, 야권 잠룡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유승민 전 의원이죠.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시는 장소가 혹시 희망이시죠? 여의도 제 사무실입니다. 아, 일찍 나오셨네요. 예. 자,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야당 쪽 대권 주자로 꼽혔던 분들 가운데 네. 사무실도 진작에 열으셨었고요. 그리고 예. 대선 출마 의사도 여러 번 밝히셨기 때문에 공약도 가장 빨리 완성을 하셨겠습니다. 아직 완성한 건 아니고요. 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 대선 출마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경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시던데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예. 앞으로 5년 다음 정부 임기 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제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는 그런 공정한 성장 이거를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고요. 예. 어떤 때보다도 저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예. 우리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라고 하죠. 예. 그리고 양극화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도 공정하게 경제가 성장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보면은 지금 대권 주자들 보면은 그리고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랬었고요. 율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라든지 전직 네.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의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 저는 경제 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야권 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예.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십니다. 예. 또 판사 출신도 거론되고 있고요. 판검사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법조인으로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평생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분들입니다. 예. 법률에 매달리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경제나 또 특히 저는 안보 쪽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요. 예. 그 나라의 기둥이 경제와 안보인데 예. 그쪽으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 대통령으로서 경제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해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 제일 실패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예.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고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81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들이 전부 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인데요. 예. 저는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냥 기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계속 실패한 게 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라 그럴까요? 이중 구조라 그럴까? 그런 걸 없애는 노동개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동개혁을 꼭 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복지 분야에는 예. 제가 공정소득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한테 돈을 주는 기본소득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빈곤층에게만 차별적으로
이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정책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여권 후보들하고는 상당히 예. 좀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고요. 주택 문제도 제가 수도권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100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저는 공급 쪽에 상당히 이 포커스를 두는 그런 주택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100만, 공공임대 50만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 개념과 거의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정소득 네. 예, 이걸로 지금 이 방향으로 정책을 대통령이 되신다면 수립해서 예.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 혁신 인재를 네네. 우리가 학교에서든 기업에서든 혁신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고 치고 나가는 게 인재거든요, 결국. 예. 그리고 결국 인재가 우리 경제를 먹이 살린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인재 기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뭐 그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잠깐 언급하신 부동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에서요. 예. 뭐 이제 종부세 상위 2% 이쪽으로 좀 결정을 했고요. 양도세 기준도 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게 비판하셨죠. 집값 예, 적다는 의지가 비판했습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셨습니까? 제가 비판한 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공제 혜택을 80%를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장기 보유한 1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매기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그걸 굉장히 공제 혜택을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장기 보유자, 그냥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장기 보유자가 이렇게 집을 팔려고 그럴 때 세금을 훨씬 더 내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저 장기 보유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집을 이제 파시라 또 단기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예. 거기에 거꾸로 가니까 제가 비판을 당연히 했고요. 종부세의 경우에 상위 2%라고 이렇게 퍼센트를 사람 수로 정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그거는 우리 헌법이 정한 그 조세 법률주의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홍남기 좀 부총리는 이건 뭐 헌법상 그 위헌 소지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보니까. 민주당을 예. 엄호하려고 예, 부총리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 헌법에 보면 세금은 그 종목과 그 대상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내 집이 뭐 이렇게 일정 가격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야 세금이 분명한 거죠. 예.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그건 위반되는 거고 아마 앞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 해마다니까 뭐 시행령을 바꿔서 고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로 이렇게 2%를 자르면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런 세금은 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 상위 2%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집값 상승 하락 상관없이 낼 가능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없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달에 그 고향인 대구에 가셨던데 보니까 20일에요. 그 희망 22 네. 동행 포럼 창립총회였는데 네네. 뭐 그거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구의 그 대선 민심 어떻습니까? 예. 예, 대구는 예. 정권 교체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지역이죠. 예. 예,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저한테 대해서 예, 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어떤 걸 경험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에서 예.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 그런 분들은 다른 뭐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지역과 전혀 그 다를 바가 없고요. 예.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 계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께는 좀 반가운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던데요, 보니까요. 그 네.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어서 2위로 오르셨습니다 보니까 지지율 상승이 이게 왜 요즘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제 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우리 야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 안에 계시는 후보들도 있지만 당 예. 밖에도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언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하실지 이런 게 전부 불투명한 상태라서 지금부터 야권 단일 후보를 확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다. 그래서 지지도도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여론조사는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남녀 1,028명 대상으로 JTBC가 1월 밑에 조사 의뢰해서 실시한 것이고요. 그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35.4%, 유승민 전 의원이 14.4%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조사 여론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님의 그 지지율 상승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시너지가 있었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10년 넘도록 개혁 보수라는 걸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보수가 예.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예. 이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예. 이준석 대표도 그 변화의 대열에 동참했던 분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예. 그런 변화의 노력이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경쟁하실 윤석열 전 총장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출정식 내일 하는데 그 장소가 윤석열 의사 기념관입니다. 네. 이건 뭐 잘 판단한 걸 보십니까? 우리 광복 독립투사의 그 기념관에서 예. 장소를 정하고 출정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괜찮은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 얘기 좀 시끄러운데 예. 이제 내일 이제 대권 선언하면은 예.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엑스파일이라는 게 제가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예. 사실 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내용이 뭐 나온 것도 아닌 상태니까 윤 총장께서 잘 알아서 대처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윤 전 총장의 그동안의 그 자맹 행보, 뭐 전원 정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예. 지금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 시대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예. 해결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또 도덕성 검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침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이겠죠. 예. 내일 이제 국민을 이제 직접 국민께 말씀을 드린다니까 예. 내일 한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뭐 대권 이제 도전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네. 뭐 출마 선언 따로 뭐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출마 선언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예. 제가 7월 적당한 시점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비전과 전략,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비 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10일이지 않습니까? 12일입니다. 12일이죠. 예. 그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좀 맞추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비부 등록도 바로 맨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예비부 등록을 하면 국민들께 당연히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희망 22 사무실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뭐 더 확장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일단 이 좁지만 이 공간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했는데요. 네네. 이제 스스로 맏아들이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대선 나오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야권 전체의 대선 경쟁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예. 누구를 내세워야 정권 교체를 할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 5년에 우리가 진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느냐, 예. 한 사람을 뽑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나 홍준표 전 대표님이나 같이 그 레이스에 시작하는 거고, 그 홍 대표님이 그 맏아들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네. 국민의힘에서 누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맏아들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 표현을 참 좋아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또 부친하고요. 이승민 네. 전 의원님하고 또 막역한 사이 아니십니까? 학교 그렇습니다. 선후배사시죠?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또 앞으로 뭐 이 대선 경선 관리가 뭐 공정해지겠냐 이렇게 예, 사실은 뭐 이전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런 우려는 어떻게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예. 우리 전당대회 때 예.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유승민 개보다 예. 이러는데 그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우리 보고 있듯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거고 저는 대선 후보의 제 길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뭐 덕을 볼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받기도 싫고 예. 각자 우리 공사구분 분명하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레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